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수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책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을 9월의 책으로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을 좀 읽어봐 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름밤 달이 뜨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여기저기에서 날아다니는 광경은 보기 좋다. 반딧불이가 달랑 한 마리나 두 마리 희미하게 빛을 내며 나가는 것도 운치 있다. 비 오는 밤도 좋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세기 초기 일본 궁중에서 상궁을 지냈던 세이쇼 나곤이라고 하는 작가님께서 쓰신 마쿠라노 소시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백엔머리 서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뜻인데요. 굉장히 문장이 어떤 내면이나 자연이나 혹은 일상에서의 사건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것은 사계절의 멋이라는 부분에서 사계절 중에 여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봐 드렸는데요.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남은 여름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4권의 책들을 좀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아일랜드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클레이 키건의 소설책 맡겨진 소녀입니다. 제가 첫 책으로 읽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작품이 워낙 인상적이었고 좋아서 제가 이어서 바로 구매했었던 작품인데요. 이 책은 아일랜드에서 교과과정에 포함될 정도로 널리 읽히는 국민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읽는 동안에 뭔가 따뜻하고 풋풋한 성장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방을 갔다가 클레어 키건 신간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푸른 들판을 걷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와, 나 클레이 키건의 글 또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책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읽었던 첫 작품 못지않게 굉장히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지만 마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봄직한 생각과 감정을 진하게 느끼게 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대략적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 한 소녀가 여름 동안 먼 친척의 집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굉장히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은 집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엄마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 먼 친척네 부부로부터 처음으로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녀는요, 집에서 생활했을 때와 또 이곳에서 생활했을 때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독자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흐르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개성 있고 극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맡겨진 소녀도요,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이렇게 굉장히 얇은 소설이지만 섬세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문체로 강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속에서도 가장 깊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길고 진부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레어 키건 소설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소설은요, 여백과 공간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텍스트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미지화돼서 다가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표지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대조되는 색감의 배경과 이 풀밭을 걸어가는 한 소녀의 뒷모습을 한 이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장면 장면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 표지의 이 느낌과 분위기가 제가 상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 느낌 그대로 막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표지 커버를 잠깐 이렇게 들춰보니까 네, 안에 표지도 너무 예뻐요. 연두빛의 브라운 컬러의 양장 느낌도 너무 좋고요. 포스터라는 게 양육해서 기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맡겨진 소녀가 원제에서 왔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극적이고 한국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맡겨진 소녀라는 제목은 굉장히 잘 지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뭔가 상황이나 생각이나 배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해서 맡겨진 소녀를 영화로 만든 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콤 베리어드 감독님께서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드셨던데요. 제가 이 책 안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꽤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콤 베리어드 감독님께서 왜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드셨을까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고, 저도 이 부분이 좋아서 이 부분을 조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아저씨가 말한다. 오늘 밤 너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에드나에게 나쁜 뜻은 없었어. 사람이 너무 좋거든. 에드나는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도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지. 하지만 가끔은 실망하고. 아저씨가 웃는다. 이상하고 슬픈 웃음소리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가 말한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항상 거기에 있던 바다로 걸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저씨가 바다에서 발견되는 말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알아내려고 사람을 믿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 라는 구절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간결하게 이야기하지만 네, 본질적인 부분을 짚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클레어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네, 파란 표지가 너무 시원하게 보이는 하미나 작가님의 아무튼 잠수라는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어서 정말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하미나 작가님을 알게 된 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웨이브 콘텐츠에 사상검증 더 커뮤니티라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다가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웨이브에 가입까지 해서 봤던 컨텐츠인데요. 그 컨텐츠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었는데 거기에 나오셨던 이 하미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되게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자꾸 호기심이 생겨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활약을 엄청 기대하면서 봤는데 너무 빨리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첫 번째로 탈락을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아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미나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더니 이미 작가로서 베스트셀러도
쓰셨고, 그리고 이 아무튼 잠수라는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셀러였던 책 한 권, 그리고 이 책까지 해서 두 권을 구매를 했는데, 그 책도 제가 다 읽긴 했는데 마지막 장을 아직 읽지를 못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아무튼 잠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작가로 활동하시지만 프리다이버이면서 하마글방의 글빵지기로 활동하시고 계신데요. 이 프리다이버라고 하는 타이틀을 보면 아무튼 잠수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튼 잠수는 하미나란 작가의 인물에 대해서도 좀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왜 하미나란 작가는 이 프리다이빙에 꽂혀서 어렵지만 힘들게 배워가면서 지금은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지 그 여정을 이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프리다이빙이 어떤 스포츠인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고 되게 편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엄청 표시하면서 읽었죠. 좀 공감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아서도 좋았는데요. 우리가 다이빙이라고 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이 스쿠버 다이빙은 커다란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산소통 안에 산소의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바닷속에 머물다 올라올 수 있는지를 내가 예측을 하고 갔다 오는 거라서 어느 정도 돌발 상황이나 위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다이빙은요, 나의 숨만큼만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정말 놀랐는데, 사람의 한 번의 호흡이 어느 정도가 될까? 보통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잠수할 때 굉장히 오래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숨을 참고 바닷속까지 내려갔다 온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또 신비롭고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프리다이빙은 바닷속에서 나의 호흡만큼만 이제 들어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아주 기본적인 동작에서부터 단계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리다이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 하는 드라이 트레이닝과 수면 아래에서 하는 웨 트레이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드라이 트레이닝 안에는요, 기의 압력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체내 이산화탄소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 숨 참기 훈련도 하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운동과 동일하게 근력이나 유연성 훈련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상 훈련이 이 프리다이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그런 곳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명상실도 따로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 20대, 30대 조금만 젊었다면 저 완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 봤을 것 같아요. 이 스포츠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고 그 능력이 또 어떻게 발현이 되어서 나에게 어떤 자유로움이나 어떤 행복감을 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쉽지만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호흡이 힘들거나 곤란하거나 가쁘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숨을 굉장히 몰아쉬거나 빨리 쉬게 되잖아요. 바닷속에서는 내가 머금고 간 그 숨만큼만 허락이 되는데 너무 본능적으로 숨을 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 책 안에서도 호흡에 대한 충동이 오면은 그 충동에 대해서 버티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충동에 저항할수록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니까 더 위험한 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명상할 때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잖아요. 명상을 할 때 우리는 코끝의 호흡으로 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구나 느낌들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보통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그 감정에 함몰되거나 그 욕구에 집착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서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욕구가 일어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여기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버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낯설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 바닷속 공간에서 내 호흡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평정심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 늘 함께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스포츠는 항상 혼자 할 수 없는, 항상 옆에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혹은 파트너가 되어 줄 수 있는 버디와 함께 한다라는 특징도 있더라고요. 또 한결 나을 것 같아요.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제 바닷속에서 내 호흡을 컨트롤한다. 그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예민하게 내 몸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서 거기서 느껴지는 자유로움, 행복감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 책 안에서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미네 작가님의 이 프리다이빙을 보면서 간접 체험해보는 경험도 너무 좋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훈련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프리다이빙 자체에 관심이 없으셔도요, 무언가 삶에 있어서 도전을 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즐기는 과정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역시나 너무 또 표지가 만만치 않게 멋진 앤드류 포터 작가님의 사라진 것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저는 이 책을 그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 나서 이 표지의 느낌이 너무 좋고 눈에 띄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뭔가 책의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녹색빛의 어떤 물, 바다, 호수를 연상하는 배경에 이 낙엽이 흐트러져 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역시 커버를 뒤집어 보았는데 안에 표지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인디언 핑크라고 하나요? 조금 진해 보이기도 한데요. 핑크 양장 이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내지의 이 녹색도 뭔가 컬러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제는 The Disappea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앤드류 포터라는 작가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작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요, 1972년도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단편 소설로 먼저 소개가 되었고 엄청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더라고요. 두 책을 많이 비교하다가 그래도 저는 최신 작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책을 선택을 했고, 지금 띠지는 보시가 않는데요. 이 앞에 최은영 작가님의 추천사가 띠지에 실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의 추천사도 이 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뒤쪽에 추천사 전문이 실려져 있고요. 제가 좋았던 문장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학이 줄 수 있는 자기 발견의 기쁨과 고통을 앤드류 포터만큼 잘 그려내는 작가도 드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이고, 네,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고통을 잘 그려낸다? 얼마나 잘 그려낼까? 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님도 인정한 네, 소설책이니 네,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은 이것만은 진짜 변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았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이런 사유에 대한 가볍고도 내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지고 옅어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지만 현재 내 곁에 없는 것들, 생각하면 조금 슬프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기쁨, 사랑, 젊은, 관계, 물건, 쾌락 같은, 즐거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 잃은 줄도 모르고 사라진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회상, 사라진 것들에 대한 늦은 자각을 통해 상실의 고통과 불안이 어쩌면 이 책의 가장 큰 화두이기는 하지만 책을 읽는 동안에 오히려 내게 지금 없는 사라진 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혹은 사라진 것 대신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좀 소중하게 건강하게 돌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나의 감정이나 혹은 몸의 건강, 뭐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새롭게 시작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단편은요, 40대 남성 1인칭 화자로 서술을 해 나가는데요. 어쩌면 진부할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담담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안함이나 외로움, 공허함, 혼란스러움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다가와서 감정을 좀 무너뜨린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네, 느리게 읽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 번에 몰아서 다 읽어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오히려 좀 천천히 느리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자기 전에 책을 한 편 한 편 읽었거든요. 좀 편안하게 잘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책으로 사라진 것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책인데요. 역시나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신데 위근우 작가님의 이토록 귀찮은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을 빌리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글쓰기에 대한 주제여가지고 더 관심이 가서 빌려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글을 써야지 생각만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책하거나 이럴 때 머릿속에 뭔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 문장에 이어서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피어오르면 스스로 막 나 너무 멋지다. 나 이거 진짜 책 제대로 나오겠는데? 라고 으쓱으쓱 하면서 자화자찬하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글쓰기로 옮겨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도 몇 권 읽어보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닥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책 자체를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위근우 작가가 글 쓰는 어떤 위트나 재치 있는 느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뭔가 즐겨 읽는 그런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좀 편협하게 독서를 했구나를 이 책을 통해서도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 많은 것을 읽어왔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쓸 내용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은데, 위근우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너무 안전한 독서를 했구나. 좀 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이 책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근우 작가님의 글 쓰는 스타일인데요. 물론 뭐 글의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작가가 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단단한 근거와 논거를 제시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독자를 뭔가 설득시키고 매료시키는 정말 글쟁이를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글에 대한 혹은 독자에 대한 어떤 성실함이 그냥 문단 하나에 느껴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쓸 때엔 이러한 그 흐름의 방식으로 쓰는 것도 좋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글을 쓰냐에 따라 글의 질이 달라지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두 번째로 또 좋았던 것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진득하니 앉아서 글을 쓰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쓰기 시작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실천하게 도와준 책이었어요. 이 책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지를 설정하고 적절한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동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려놓은 청사진을 글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청사진 자체를 우당탕탕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이 글쓰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바로 설득돼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뭔가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글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구나를 너무 알게 된 거죠. 머릿속으로 해서 빛나는 생각들도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보면요. 너무나 어설프고 너무나 빈약해서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이 완성된 어떤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꺼내서 바로 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반대로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구체화하고 세밀화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와닿아서 정말 닥치고 바로 쓰기 시작을 했고 한 서너 편의 글을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너무 완벽하다거나 완전히 너무 멋진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을 완성했다라는 그 뿌듯함, 그리고 글은 이렇게 써가는구나, 내가 써가면서 수정하고 바꾸고 구체화하고 완성해 가는구나, 글쓰기는 그냥 과정이구나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많이 읽고 난 후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는 이토록 귀찮은 글쓰기, 위근우 작가님의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권 모두 다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괜찮게 읽은 책이라서 뭐 아무거나 골라서 읽으셔도 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열심히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5kg 정도 뺐어요. 근데 한 7, 8kg 더 빼야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데 산책을 하는 거 좋아하니까 막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달리고 싶은 거예요. 글쓰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읽고 나면 어느 순간에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걷다 보니까 너무 달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정말 달리시는 분들 쫓아서 너무 부럽다. 나도 좀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한 단계에 쌓아 올려가는 시간, 어떤 축적되는 시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작정 달리면 여기저기 더 아프겠죠. 조금 더 단단해진 다음에 저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권의 책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는 또 좋은 책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